이사벨라의 모험. 아주 먼 옛날 이사벨라라는 딸을 키우는 한 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이사벨라를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건 그녀에게 모두 가르쳤어요. 이사벨라는 전사처럼 말을 타기도 하고 무사처럼 검수를 하기도 하며 인어처럼 수영도 했죠. 그녀는 또한 언제나 다정하고 우아하게 행동했으며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마주하면 연민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말이죠.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이사벨라는 세상에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기를 갈망했어요. 그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아빠가 많은 걸 알려주신 덕분에 전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잘하고 또 뭘 이뤄낼 수 있는지를요. 그거 참,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과 똑같구나. 하지만 여자보다 뛰어난 남자는 없고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도 없는 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이끄는 것에 관한 문제이자 개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지. 나는 네가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걸 안단다. 어디 가보거라. 네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대신에 스스로 밖에서 몸조리 정말 잘해야 한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하여 이사벨라는 집 밖으로 나섰어요. 마을 중앙에는 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일할 직원이 필요한 사람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죠. 이사벨라는 분수 근처로 갔고 그곳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구직자들이었죠. 웬 여인께서 이곳에 일자리를 찾으러 오셨네? 여자는 일을 못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럼 네 일을 하면 되겠네. 집에서 요리나 청소 말이야. 이사벨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수 근처에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키가 크고 강해 보이는 남자가 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옆에는 다른 말이 또 있었죠. 그가 나타나자 분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더니 서둘러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궁금했던 이사벨라는 근처에 있는 한 남자에게 물었어요. 왜 다들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황야 너머 성에 살고 있는 마법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영혼과 악기들이 가득하죠. 그러니 누가 그렇게 고립되고 위험한 곳에 가겠어요? 하지만 저분은 착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영혼이나 악기로부터 직원을 지키는 방법쯤이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 강인한 마음과 냉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다들 겁쟁이처럼 도망가는군요. 저를 위해 딱 1년만이라도 일해주실 분은 정말 없으신 건가요? 제가 당신과 함께 일하러 가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자, 이걸 타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이사벨라와 마법사는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 고립된 죽음의 황무지에 도착했어요. 전체적으로 회색빛에 돌이 많고 으스스한 느낌이었죠. 악기와 영혼들은 걱정 마세요, 이사벨라. 악기나 영혼은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제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제 마법은 풀리고 말 테니 부디 조심하세요. 이사벨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겁을 먹지 않겠노라 마음을 굳게 먹고 대신에 마법사와 함께하는 일에 그녀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일을 하는 능력과 성실함, 똑똑함, 그리고 효율성까지 보여주었죠. 이사벨라의 일처리에 매우 감명받은 마법사는 그 후로 1년을 더 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요. 마침내 이사벨라는 진심으로 그 어두운 황무지를 벗어나 푸릇푸릇한 세상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제발 부탁이다. 딱 1년만 더 해주렴. 너처럼 능력 좋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수를 내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니? 마법사님, 제가 만약 여기 더 머무르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그만 바깥 세상을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게 아주 훌륭하고 친절히 대해주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이제 계약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 일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잘 알겠다. 네가 그렇다면 가보거라. 하지만 지금껏 너무 잘 일해줬으니 내게 보상을 주고 싶구나. 자, 이걸 받으렴. 이 새모양 펜던트는 만약 네가 어떤 잠재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살아나 울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열쇠는 이 세상의 어떤 문도 열 수 있지. 이 목걸이는 어떤 사악한 마법으로부터든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마지막으로 살다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되거든 소리내어 내 이름을 부르거라. 그럼 내가 한달음에 달려가도록 하마. 그리하여 이사벨라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또다시 일을 찾아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이 하고 싶었죠. 이사벨라는 12개의 탑의 왕과 왕비를 지키는 군대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장군은 그녀의 펜싱 실력에 큰 감명을 받았죠. 검술 실력이 아주 훌륭하군요, 이사벨라. 하지만 군대에는 여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장군님. 하지만 그게 규칙이라서요. 저도 규칙을 바꾸자고 왕과 왕비를 설득하는 중이지만 제가 나서서 깰 수는 없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당신이 만약 남자처럼 분장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면 저도 당신을 채용할게요. 왜요? 만약 당신이 가치를 증명해 왕자님께 그걸 좋게 봐주신다면 저도 왕실을 설득해 여자도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해볼게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사벨라는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남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모험이라고 느껴지며 꽤나 흥미로울 것 같았죠. 그리하여 이사벨라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인처럼 차려입어 군대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 몇 주 뒤 드디어 왕자님께서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는 한 마리도 아닌 3마리의 사악한 괴물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또 기품이 있는 왕자님이었어요. 백성들은 그의 무사귀환을 환영했죠. 내 아들 왔구나. 우리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여러모로 많이 지쳤겠구나, 얘야. 잠시 휴가를 갔다 오는 게 좋겠어. 친구들을 만나고 오지 그래? 그 강옆 계곡에 사는 계곡 왕실 가족 말이야. 그 나라가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엄마. 말씀 감사드려요. 그리하여 왕자는 왕실 내 최고의 검술사와 병사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났어요. 물론 이사벨라는 이제 플로리안 대위가 되어 있었고 이번 수행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휴가는 몇 주에 걸친 긴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사벨라는 기품있고 착하고 또 현명하기까지 한 왕자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사벨라를 꿈에도 알 리 없는 왕자는 플로리안 대위를 마음에 들어하며 신뢰하기 시작했고 함께 검술을 겨루거나 종종 체스를 두면서 여정 중에 휴식을 위해 캠프를 차리면 그와 함께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클로레인 대위,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대위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왕자님께서는 어떤 부인을 원하시는데요? 저는 누군가 용감하고 또 모험을 좋아하고 필요할 때면 전사 혹은 엄마 같은 존재가 되거나 또 백성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사벨라는 왕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털어놓고 싶었지만 플로리안 대위의 몸으로는 할 수 없었죠. 괜찮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왕자님. 잠시 실례할게요. 다음 날 아침 수행단은 다시 발길을 재촉했죠. 그런데 그때 햇살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황금빛 연꽃을 발견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연꽃이로군. 왕자를 따라 수행단이 멈추자 이사벨의 목걸이에 새가 살아났어요. 이에 이사벨라는 연꽃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죠. 그녀는 서둘러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연꽃을 꺾어 왕자가 만지기 바로 직전에 꽃을 없애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왕자님. 하지만 연꽃은 금색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독이 있는 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 자네 말이 맞네.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수행단은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는 수만 가지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가 섞여 있었죠. 정원에 있는 분수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모두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사벨라의 목걸이에 있던 새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아름다운 정원인걸요. 이곳에서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왕자를 따라 모두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수행원까지 정원에 모두 발을 들이자마자 이사벨라와 왕자를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돌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 이사벨라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분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더니 왕자를 휘감아서는 정원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20층짜리 탑에 그를 가둬버렸어요. 이 정원은 마녀의 것이었고 마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 위해 용감한 왕자를 그녀의 제물로 바치고자 그를 가둬버린 것이었어요. 그녀는 왜 이사벨라만 돌로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여 마법의 불에게 물어보았고 초록빛 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악한 마녀님, 저자는 목에 있는 목걸이 위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에 걸린 주문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자를 해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 어찌됐든 저자는 왕자를 구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왕자가 갇힌 탑의 각층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누구도 그 20개의 자물쇠를 열지 못할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마녀는 그래서 그곳에 경비병을 세워두지 않았죠. 하지만 마녀가 제물을 바칠 준비에 정신없는 틈을 타 이사벨라는 자신의 목걸이에 걸려있던 열쇠를 빼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문을 열고 왕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플로리안 대위? 날 찾아냈군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조언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당장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요. 그들은 얼른 성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용 모양 차에 올라탄 마녀는 금세 그들을 찾아내 위협적으로 왕자와 이사벨라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멈춰! 왕자님! 멈추지 않으면 당신을 토끼로 만들어버리겠어! 이사벨라는 왕자를 더욱 걱정한 나머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걸고 있던 목걸이를 왕자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왕자 대신 마녀의 저주에 걸린 이사벨라는 토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플로리안 대위! 이사벨라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이사벨라는 마법사의 약속이 생각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순식간에 정원에 나타난 마법사는 마녀를 토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는 또한 이사벨라를 플로리안 대위로 되돌려 주었고 심지어는 마녀가 돌로 만들어버린 수행단원들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제게 고마워하시지 말고 저 여인에게 고마워하세요, 왕자님. 여인이요? 마법사가 이사벨라에게 지팡이를 대고 톡톡 치자 그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긴 생머리에 예전 모습 그대로 말이죠. 정말 용감하지 않나요? 네, 정말요.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셨는걸요. 그건 단순히 그녀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죠, 왕자님.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행복한 여행 되시길. 그 후로는 정말이지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왕자도 이사벨라에게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마침내 군대에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동의했고 그렇게 이사벨라는 그들의 훈련을 끊임없이 도와주었답니다.